김종영 위원장께서 잠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런 겁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이른바 그 수정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수정안이라는 것은 이른바 국토부가 내놓은 안입니다. 그 강산면에 제2시 빠지는 거,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다. 그 노선인 거예요. 근데 그 노선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평 그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 업체가 처음 제안.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픽 돌려보죠. 이런 타임라인이었어요. 2021년 4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래서 기존안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지난해 1월에 용역 입찰 공고를 냅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용역업체 2곳이 선정이 돼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원희룡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고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취임을 하고 5월 19일 날 용역 결과가 국토부에 보고가 됩니다. 저 보고되는 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럼 궁금하시죠? 한번 그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을까요? 처음에 그건가요? 처음에 우리 봤던 거? 자, 그건 잠시 후에 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픽을 한번 돌려보죠.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원희룡 장관 취임 사흘 만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들의 압력을 행사해서 원 장관이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가시죠.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문재인 정부가에서 맡겨진 그 민간 용역 업체가 제안을 했다. 양평 그 수정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수정안은 저 빨간색 선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선. 근데 원래 지금 그 수정안이라는 것은 보고한 그 선, 그 파란색 선이라는 거예요. 문정부 용역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지금 국토부 안, 수정안이라고 불리는 게 빨간색 선.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종점은 결국 강상면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한테 그 특혜를 주려고 저렇게 했던 것은 그럴 가능성은 만무한 것인데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점이 거기 찍혀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이건 지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군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저는 경제 타당성이 그렇게 있으면 이 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전에는요. 이 안이란 것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하하. 그 당시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이란에서 인터체인지를 뚫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L자형이니 뭐니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안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소급했을 땐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예타를 통과했는데도 변경된 사업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원점으로 노선 자체를 변경한 전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타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경우 8km가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고속도로의 노선 자체가 축약됐었거든요. 기술적인 이유로 거기에 도를 내지 못해서 예타 이후에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린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당적의 양평군수 땅 2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입니다. 아하.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요. 본인은 뭐 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를 네.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살고 있던 시점은
국민의힘 당적의 양평군수가 이 사업 자체를 개시했던 때부터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된다면 저는 같이 묶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논란을 호도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될 몫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핵심은 IC예요. IC를 지금 설치해달라고 양평 군민이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IC가 원래 원안대로 하면 이 IC가 양평군 땅 내부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평 군민 입장에서는 왜 IC가 우리 양평군 안에 없냐, 내달라.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최초로 나온 게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202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민주당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 군수, 정동균. 네, 그 군수가 군민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어요. 예. 그때 처음 나온 게 강화 IC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양평군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민주당에 보고해 줍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강화 IC를 만들어야 된다.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IC를 만들면 이렇게 L자로 꺾어져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강 2개를 건너가면서 이렇게 L자로 꺾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강상 IC를 만들면 그쪽으로 이어지면 직선 도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량도 더 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왜 L자로 꺾어져 가면서까지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IC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정동균 군수도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왜 종점이 꼭 저렇게 위로 L자로 꺾어가면서 가야 됩니까? 모든 도로는 가능하면 직선으로 가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봐도 저 아래 수정안이 더 합리적이에요. 강 2개를 건너가면서 환경 오염을 시키고 저 상수원 보호구역에 다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철새 도래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거를 지금 그걸 마치 무슨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논란이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 꼭 하시겠습니까?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이 본질은 저 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더 효율적이냐, 어디에 인구가 많이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게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이 대통령 관련한 분에 영향력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성교 전 군수와 전 국회의원 이분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몇몇 단체와 함께 김두관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또 언급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 이번 TF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저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었고 탄핵 주장 관련해서는 우리 촛불행동 쪽 오늘 기자회견에 공식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공식 기자회견문에 이 정도 비리면 탄핵이 논의될 정도의 중대한 비리 사유라는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 댁에 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이고 이거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조응천, 이상민 의원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 내에 조응천, 이상민 의원은 저렇게 좀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세종시에 있습니다. 근데 청사 앞에 원희룡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네,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굳세어라 원희룡. 이런 등등의 글들이 적힌 화환이 국토부에 도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필요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속도로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권이 이렇게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 군민들 또 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